시장에서 돌을 쉬어야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올려드렸던 영상 시장 심리에서 기인한 모멘텀을 통해서 이번 주 초반에 맥신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알려드렸고, 급등이 나온 이후에 투자의 영역에서 투기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만큼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하시라고 알려드리면서 사실상 이 맥신 관련 테마도 완벽하게 공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테마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테마고요. 제가 관심 종목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도 집중해서 한번 테마주 공략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내일 13시 오후 1시를 기준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실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래도 초전도체나 맥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슈, 만에 하나 성공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이슈였다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도 조심스럽게 이런 테마주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은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이슈에 또 종목들이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후 1시를 시작으로 무려 30년간 바다에 조금씩 방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현재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는 농도를 직접 확인하고 측정 결과가 얘네들이 정해둔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 경우 실제로 내일부터 방류에 임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시점에 관련주들의 재료가 소멸하느냐? 그게 아니죠. 이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반일 감정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을 싫어하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 할 때까지는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단발성으로 연결이 되었다면은 실제로 방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테마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이 전달이 되니까 벌써부터 전국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본산 불매운동에 돌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죠. 당연히 오늘 9시 뉴스에도 관련 이슈가 보도가 될 예정이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슈 같은 경우에는 또 앞서서 우리 시장에서 움직였던 양자암호 관련주나 초전도체, 맥신과는 다르게 실체가 존재하는 테마입니다. 이미 팩트체크가 완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을 때 이 이슈가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큰 불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주들의 상승도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관련주는 이렇게 있습니다.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죠. CJ 시푸드, 하림, 마니커 FNG,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앞바다에다가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해안까지 이 바닷물이 넘어오게 될 텐데, 그럼 당연히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섭취를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체 식품으로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실제로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도 개별 업종에 해당하는, 만약에 내일 예정되어 있는 방류가 오늘 일본이 방류가 가능한지 검사를 하면서 이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를 조금 더 나중에 방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본이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방류를 중단하고 다시 한번 좋은 방향을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후쿠시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조정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일본의 정치적인 움직임을 염두를 해본다면, 그리고 심지어 국내 정부에서도 그렇게 막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진 않아요. 사실 진짜 공조에 가까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뭔가 뚜렷하게 대책을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가장 밀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반일 감정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관련주들의 급등이 최소 한 차례는 더 동반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특히 마니코 FNG 같은 경우에는 종가 동시효과에 무려 8%나 상승하면서 내일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졌죠. 이 종목 중 하나라도 움직이게 되면은 이 테마가 확산이 되면서 한 번 더 단발성 급등 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 점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두셨다가, 관심 종목 미리 준비해 두시고 내일 시장에서 단타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도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를 매매해야 되는 이유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슈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잭슨홀 미팅 관련 이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현재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엔비디아가 사실상 생성형 AI 시장에 꼭 필요한 그래픽카드 점유율을 무려 90% 이상 점유하고 있고 킹메이커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높을수록 이 AI 시장에 들어간 자본이 그만큼 높을 것이다라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금리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에 잭슨홀 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 연준이 매파적 기조를 보일지, 고금리가 얼마나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인지 이 가닥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이슈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주도업종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해야 조금 더 올바른 방향성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저희 무릉도원에서는 오늘 STX 50% 수익 실현하고 오늘까지는 저희도 종가에 개별주로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주도업종과 개별업종의 차이에 대해서 저희 무릉도원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도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반도체와 2차전지가 있죠, 현재 시장에서는. 그리고 반도체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뛰어난 성장성을 담보로 투자자들이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을 보고 투자를 하는, 길게 보고 가져갈 수 있는 테마입니다. 반대로 개별업종 같은 경우에는 단순 기대감, 지금처럼 뭐 초전도체나 맥신 아니면 양자암호 혹은 후쿠시마 오염수 같이 지금 당장 시장에 놓여져 있는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도업종 종목들은 우리가 들어가도 좀 물려도 사실 긴 흐름을 놓고 본다면 대응이 가능한 종목들이 많지만, 이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슈가 소멸되거나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주도업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 특히 이번 주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이 개별주와 주도주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도업종 종목들 최소한의 종목으로 필요한 종목들을 이미 모아놓은 상태고, 모아둔 종목들을 기반으로 이번 주에 예정된 잭슨홀 미팅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주도업종 종목들을 하나씩 모아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번 하반기에 수익을 낼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질 수 있고, 개별주는 굉장히 타이트한 대응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매매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위에 번호로 문자를 주셔서 저희 무릉도원에 입장을 하시게 되는 경우,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5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STX 같은 종목들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무릉도원 뿐만 아니라 라이브 방송에서 매매했던 DR텍은 다들 알다시피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렇게 DR텍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매매를 하고 또 지금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인사이트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시작되는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10시까지 한번 시청하시고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같은 시간에 만나겠습니다.